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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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저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벤츠의 S450 모델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벤츠의 S450 같은 경우에는 롱바디 모델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년식이 아니라 24년식의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상 23년식과 24년식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되어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초도 물량에 있어서 약간의 옵션이 붙는다라고 하는데, S450 같은 경우에는 DA1 옵션이 붙고요. 그 다음에 S500 같은 경우에는 DA2라는 옵션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DA1이란 무엇이냐면은 뒷좌석 모니터와 헤드셋이 들어가는데 금액적으로는 654만 원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즉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점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나는 굳이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도 물량을 선택을 하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해당 옵션이 빠지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S450 어떤지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S450과 S350D 그리고 S580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의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츠의 스탠다드 익스테리어를 자랑을 해주고 있어서 조금 더 S클래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전면에서도 사실 그릴 뿐만이 아니라 하단부와 사이드 이런 식으로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블랙 하이글로시가 물론 아예 안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S400D나 S500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덜 사용을 하고요. 그에 비해서 크롬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S클래스이다 보니까 3점식의 헤드라이트 또한 자랑을 해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퍼포먼스를 뿜어내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에어 인테이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S클래스 고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삼각별이 저런 식으로 본넷 위에 작게나마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S클래스를 사실 많이 봐와서 그런지 이제는 어느 정도 친숙한 분위기를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측면 어떤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측면으로 넘어왔는데요. 굉장히 긴 사이즈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S클래스 같은 경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숏바디를 자랑하고 있는 반면 가솔린 모델에 대해서는 롱바디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450의 전장 길이는 무려 5290mm를 자랑을 해주고 있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3216mm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다는 점은 분명 장점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량의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의 트윈 멀티 스포크가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살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에도 굉장히 견고한 디자인을 어느 정도 연출을 해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머지 S클래스들과 동일하게 뭐 서라운드 뷰라든지 반자율 주행, 그 다음에 이중 접합유리는 물론 압축 도어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도어 형태는 플래시 도어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플래시 도어를 한 번이라도 열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다소 문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과 노약자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S450과 그 다음에 S500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옵션에 대한 차이가 나는데, 450 같은 경우 다 좋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리어 엑셀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S500 같은 경우에는 4.5도, 그 다음에 S580 같은 경우에는 약 9도의 리어 엑셀을 자랑을 해주고 있는 반면 S450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리어 엑셀이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서 주행하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나마 장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타이어의 마모도가 그만큼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뭐 유지비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리어 엑셀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2천만 원을 더 주고 많은 옵션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S500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저렴하게 벤츠의 S클래스를 몰고 싶은데 디젤은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450도 뭐 제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몰딩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게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카이글로시, 그리고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크롬이 굉장히 빛나는 스타일은 아니고 방을 살짝 죽여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플래시 도어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기준으로 상단부에는 유광의 크롬, 그 다음에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외장 컬러인 블랙과 동일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측면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빠르게 한번 후면 넘어가서 리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후면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바로 이 레터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벤츠 로고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다른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차종이 무엇인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450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등급이 표기가 되는데 이 차량은 따로 그런 게 없고 그냥 포매틱에 4륜구동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가운데에도 굉장히 큰 크롬이 가로로 쭉 이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단부에도 역시나 가로 형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롬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후면뿐 아니라 전면과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 이렇게 쭉 원형 형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드레스업 효과를 분명히 주고 있고요. 배기 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실 때에는 듀얼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안쪽으로 보면은 한쪽에 두 발씩 총 쿼드 스타일로 머플러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MG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밋밋하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굵게 잘 빠져 있습니다. 사실 요즘 추세가 얇은 형태를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S45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삼각형 형태로 조금 두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와는 조금 안 어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S클래스 자체와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23년식 같은 경우에는 종종 들어오는 모델들에 대해서 킥 옵션, 즉 핸즈프리 액세스가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어서 들어왔었는데 24년식부터는 그런 것 없이 핸즈프리 액세스가 모두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차키를 그래서 굳이 꺼내지 않고 소지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발로 차주는 모션을 취해 주시면은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닫을 때에도 그냥 발로 차주는 모션만 취해 주시면은 당연히 부드럽게 닫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렁크의 용량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550리터의 용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폴딩은 따로 지원이 되진 않습니다. 안쪽을 보시는 것과 같이 스키스로만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S450 뿐만이 아니라 뭐 7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A8 그리고 국내 뭐 G90 대형 세그먼트의 차량이라면은 아무래도 뒷좌석에 많은 기능을 넣다 보니까 별도로 폴딩이 안 된다는 점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아쉬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골프백 한 3개에서 정말 타이트하게 잘 넣으면은 최대 4개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히든 스테이지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사실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섹션 자체가 굉장히 깊게 파져 있기 때문에 수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소한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겠지만 대형 세그먼트라는 차량에 대해서 럭셔리함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트렁크 리드에도 이런 식으로 크롬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는 점을 끝으로 실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앞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차량의 시트 컬러는 브라운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가 아마 23년식부터 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블랙 시트를 제외한 나머지 시트에 대해서는 추가금을 받죠. C클래스는 31만원, E클래스는 42만원, 그리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73만원의 추가 금액을 받는데, 이 차량은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73만원의 옵션도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좌측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블랙 카이글로시로 내부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메모리 시트 3개 지원해주고 있고 열선과 통풍을 비롯해서 젠틀맨 시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벤츠에 있어서 가장 상위 스피커인 부메스터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쪽에는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탑승을 해서 리뷰 이어가 볼게요. 실내로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보이는 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AMG 라인 패키지가 빠졌기 때문에 그냥 T자 형태의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도어 사이드 쪽을 말씀드릴 때 블랙 하이글로시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정식 명칭인 엔트러사이트 오픈 포어 포퓰러 우드 트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현란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어두운 계열의 나무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따로 유광 처리되는 코팅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나무 결이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구성이 약하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동시에 잔기스나 이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운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에 나오는 브라운 시트랑은 다르게 조금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오렌지 컬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황토 컬러, 우리가 흔히들 아는 그 황토빛이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것은 없습니다. 물론 뭐 옵션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출시 이전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큰 사이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들 별로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지만, 오늘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이제 옵션들이 다들 이 화면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 카이글로시로 현재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잔기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먼지가 쌓이는 게 눈에 쉽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안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 2개와 무선 충전 패드가 안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간성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짜임새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바로 S450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후면 넘어가 볼게요. 2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확실히 1열보다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시트 3개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열선과 통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젠틀맨 시트는 당연히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전동 썬블라인드가 현재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가 한쪽, 두쪽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썬블라인드를 올리게 되면은 이쪽만 블라인드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블라인드가 올라옴으로써 햇빛을 제대로 막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654만 원의 DA1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니터를 비롯해서 헤드셋 또한 함께 제공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 차량 가격이 1억이 넘는 고가의 금액의 차종이다 보니까 포존 에어컨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썬루프는 당연히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게 되는데, 분리 형태의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간다는 점 이런 식으로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쇼퍼 패키지나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종아리 받침대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 내부에 있어서 가장 상석이라고 할 수 있는 조수석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선과 통풍 시트만 있는 게 아니라 앞좌석의 조수석 시트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벤츠의 S45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24년식이 풀린 지 얼마 안 되어서 할인이 굉장히 저조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조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찬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빠르게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